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17년째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누적된 기부액만 5억 원에 달합니다. 일제히의 위안부 탄압을 기억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정읍에 설치됐습니다. 시민 3천여 명이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공개 입찰을 피하고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 일명 쪼개기 입찰을 하는 학교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몰래 주민센터에 거액을 놓고 사라지는 시민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나타나 17년째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홀로 생활하는 70대 할머니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이 유일한 버팀목이지만 얼마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익명 기부자의 성금으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이제 염치는 없지만 요새같이 이렇게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한 해 마무리를 앞둔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중년의 남성은 해마다 주민센터 화단이나 인근 공원에 거액을 놓고 사라졌습니다. 올해는 희망이라는 선물을 잊지 말라는 편지와 함께 5,021만 7,940원을 기부했습니다. 동사무소 뒤 나무 밑에 상자가 있으니까 찾아가시고 불우이웃을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올해로 17년째 선행을 이어온 얼굴 없는 천사의 누적 기부액은 4억 9천여만 원. 수혜자가 벌써 5천 세대에 이르는 가운데 덩달아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송동 주민들은 작은 수익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행을 시작했고 인근 완산동과 서서학동 등에서도 얼굴을 숨긴 익명의 천사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 마을에 오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나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어느 해보다 어지러운 연말이지만 익명의 기부자가 20여 년간 이어온 선행 소식은 차갑기만 한 새 밑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합의로 재협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읍에는 도내에서만 4번째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전쟁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녀가 입술을 앙다물고 서 있습니다. 일제의 위안부 탄압을 기억하고 피해 할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정읍에 세워졌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익숙한 소녀상 대신 일어나 두 주먹을 불끈진 역동적인 모습입니다. 힘차고 다구지고 정읍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은 정읍 시민 3천여 명이 1년 동안 4,500만 원의 성금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소녀상 모양과 설치터도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됐고 소녀상 옆에는 중고생들이 직접 쓴 글이 새겨졌습니다. 도내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건 전주와 군산, 남원에 이어 4번째입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위안부 할머님들께 조금이나마 그런 분함을 틀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에요. 청산해야 될 역사들, 청산하지 못했던 역사를 우리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한 지 1년. 합의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당 여성 의원들은 국정농단 중심에 있는 박근혜 정부의 합의는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시민단체들도 전주 풍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굴욕적인 위안부 합의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문영표 이사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영표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당시 홍완선 기금본부장에게 삼성 합병 안건을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학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살 때는 반드시 공개 입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학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014년 교사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면서 나흘 사이에 2번으로 나눠서 구매했습니다. 사용된 예산은 1,600만 원가량. 한꺼번에 사면 1,000만 원을 넘겨 공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나눠서 수의 계약을 한 겁니다. 이 학교는 2013년에도 교과 교실의 집기들을 같은 방법으로 수의 계약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연히 저것도 예산 절감일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실질적으로 이제 구매 자체가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주변에 또 다른 고등학교 역시 지난해 같은 공사를 화장실 수리와 방화문 교체로 나눠서 공개 입찰을 피했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도내 고등학교 86곳을 재무감사한 결과 분할 수의 계약한 사례 30건을 적발해 9명을 징계하고 7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은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는 도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임의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 계약을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분할 수의 계약은 앞으로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혀서 학교 행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역사 국정교과서의 일괄 주문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가 아닌 학교는 기존에 주문했던 역사 국정교과서를 한꺼번에 취소하도록 해 이번 주 안에 학교들의 주문 취소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98곳 가운데 10곳이 주문을 취소했습니다. (2016)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 오늘은 역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북 경제를 되돌아봅니다. 국제발 경기 침체에 군산 조선소가 폐쇄 위기로 내몰리는 등 조선과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군의 수출이 곤두박질 쳤고 내수 역시 침체 일로를 걸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한 물류 유통의 감소는 군산의 희망이던 조선소를 폐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선박 주문이 뚝 끊기면서 내년 초면 일감이 동인하지만 물량 배정 소식은 없어 조선소 폐쇄는 물론 협력사까지 연쇄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추가 수주가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는 한은 시간의 문제거든요.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북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 부진으로 전북 전체 수출은 작년보다 20% 더 줄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벨트가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조업 침체에서 시작된 불황은 밑바닥 서민 경제를 매섭게 핥히었고 월세방과 음식점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때마침 청탁 금지법마저 시행되면서 명절 선물이나 애경사 위주로 유통되던 한우, 인삼, 화해 등 고가의 농축산물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법 취지상으로 보면 참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우리 화해 농가에게는 상당한 매출 감소가. 정부 직불금에 의존하고 있는 쌀 산업도 과잉 생산의 악순환을 피하지 못했고 80kg에 12만 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초겨울부터 터진 AI는 축산업의 비위생과 정부의 무대책을 드러냈고 산란계 단지까지 초토화되면서 계란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다시 육종을 하기 위해서는 한 4개월 이상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수입을 하지 않고는 국내산으로만 해서는 5개월 이상이 지속될 걸로. 건전한 산업 생산은 후퇴하고 갈 곳 잃은 여유 자금은 아파트로 몰려 과잉 공급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기 행렬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저금리 프리미엄도 잠시 연말부터 금리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가계와 기업 모두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가계대출 보유 가구에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고 기업들도 금리 부담이 좀 가중되면 아무래도 투자에 좀 위축되는. 국제 경기나 내수 모두 화랑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
생산과 소비의 미덕보다는 상생과 분배를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경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곤 하는데요. 운전 문화가 성숙해지면서 단속 사례가 줄고 있긴 하지만 한 잔인데 어떠냐며 술을 마신 채 핸들을 잡는 운전자들이 여전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멈춰선 차량들 사이로 경찰이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안녕하세요. 음주 단속실입니다. 30분 간격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이동 단속을 벌이는 동안 음주 의심 운전자가 하나둘 적발되기 시작합니다. 식사하면서 맥주 한잔하고 노래방 갔다 왔는데 깬 줄 알았더니 대리도 부르실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오늘따라 음주 측정을 해보니 알코올 수치는 0.028. 훈방 조치에 운전자는 안도하며 멋쩍은 기색을 보입니다. 아이고 맥주 한 잔이 괜찮겠죠 하고 그냥 운전하고 왔더니 앞으로는 이제 절대 이런 일 안 할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받습니다. 0.079조에 정도면 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단속에 나선 경찰은 예년보단 음주운전 사례가 꽤 많이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날로 진화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단속을 피해가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며 불시 단속과 이동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에서 한 30-40분씩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음주운전 사상자는 도내에서만 1,300여 명에 이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안일한 의식은 여전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읍 이평면의 종개농장에서 추가로 AI 신고가 접수되는 등 AI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AI로 118개 농가의 가금류 250만 마리가 살처분됐으며 확산 차단을 위해 325개 농가의 이동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계란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오늘 하루 방역대 내부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 반출이 허용됐습니다. 도는 AI에 오염되지 않았지만 방역대 안에 위치해 유통이 금지됐던 고창의 산란계 농장 2곳의 계란 반출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김제 용지는 오염 여부와 상관없이 반출 금지가 유지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는 동북권 개발의 핵심인 아중지구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중호수에 내후년까지 50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가족 숲을 갖춘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시는 아중천도 생태하천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각종 민원 등으로 수차례 연기돼 왔던 군장 산업단지 연안도로가 내일 개통합니다. 군산시 구암동과 금암동을 잇는 군장 산업단지 연안도로는 총 1.5km 구간으로 6차로로 신설돼 주변 교통 혼잡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북의 19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은 18.6%로 2년 전에 비해 4.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 가운데 지난 1년간 금연을 시도한 비율은 37.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금연이 어려운 이유로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고병원성 AI의 인체 감염에 대비해 전라북도가 고위험군에 대한 관찰을 강화했습니다. 도는 살처분 참여자와 가금류 농장 관계자 2,494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3명은 최대 잠복기인 10일을 넘겨 비교적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이선홍 합동건설 대표의 아너소사이어티 신규 회원 가입식을 열었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5년 동안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도내에선 이 대표를 포함해 30명의 회원이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년 전주의 역사적 근원인 후백제 역사문화 복원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2017년에 후백제 도성과 궁성으로 추정되는 물왕멀구와 기자촌 일원의 유적 조사를 위해 지하 물리 탐사를 실시하고 역사 문화도시 조성 용역도 추진합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가 일제히 하락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이달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는 93.4로 전달에 비해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소비 지출 전망 등 주요 소비자 지수도 일제히 하락해 향후 경기 인식도 암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학기 잦은 비로 인해 내년 벼 종자 공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필요한 벼 종자량이 6,050톤 정도지만 종자 확보량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최종포 공급량은 4,020톤으로 약 2,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부족한 종자는 개별 농가에서 일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